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천기 14년 전력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김혜도 본부장하고, 연합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저 신정 준비를 위해서 바쁘신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정은 별로 그 중요시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날, 참 하나님의 날이 그 구정하고 같은 날이기 때문에 구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대왕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뉴파운드랜드 시작하실 때는 그래도 12월 31일 그 양력으로 그저 연말에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 모여서 뭔가 했어요. 뭔가 했죠. 그저 1년을 평가하는 그런 그저 서로 뭐 간증하는 그런 일도 하셨는데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그날 쉬는 날이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예. 뭐 그 일본에서는 사실 그 신정이 그 1년에서 가장 큰 그렇죠. 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이 그때 그저 사람들이 다 뭐 절로 가고 신사도 가고 그리고 뭐 짝짝짝 해가지고 이제 시골 가고. 시골은 안 가요. 아무튼 명절을 세죠. 예, 명절 세죠. 근데 시골 가는 것은 이제 8월이고. 예, 근데 짝짝짝 해가지고 뭐지? 종을 신사 때는 찡찡찡이라고 하고. 연말에 예, 대청소도 하고. 연말 대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TV도 연말에 항상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뭐 이제 50 아마 100년 됐을 거예요. 그 똑같은 프로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가 축제. 축제죠. 네, 축제죠. 예, 예. 그리고 한국은 별로 뭐 신정은 시긴 시지만 여기 부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정월은 문 안 여는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신종도 조금 하긴 해요. 네, 신정. 하여튼 연휴라고 그래, 연휴. 그렇죠. 네. 연휴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먼저 천일국의 영토를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지금 이대왕께서 계시는 정평태 씨는 영상 구도고 그리고 저 공기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오늘 13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침에는 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영상 2도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비가 조금 오고 그리고 내일 좀 눈과 비가 섞여서 온다고 그래요. 아침에 오전 중에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그 천일국 지역은 현재 비가 오고 있고 5도 섭씨 5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도까지 올라가고 비가 좀 강하게 올 거라고 그러네요. 많이 올 겁니다. 그제 아침에는 저 안개도 끼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 비가 계속 오고 그리고 6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은 역시 비 오고 대체로 흐린 날씨랍니다. 비가 오는 계절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자유방속, 텍사스의 라임스톤 카운티죠. 라임스톤 카운티는 2도입니다. 현재. 그리고 맑은 하늘이고 오늘 14도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계속 맑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주로 맑고 0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1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한국의 순천을 봅시다. 순천 천정궁은 3도입니다. 지금 일부 흐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13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좀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마 천정궁은 현재 5도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늘은 맑고 오늘 밤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조금 춥습니다. 내일은 11도까지 좀 올라갑니다. 예. 그럼 아버님 말씀을 볼까요? 예, 아버님 말씀 천성경 참효의 생활.
제2장 참된 충성과 효도 중에서 2.9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달라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미친 노름을 하느냐? 효자 가운데서 최고의 효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효자가 있다면 그 100명 가운데 으뜸될 수 있는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는 미친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덕을 사실로 알고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 부모의 명령 앞에 절대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효자의 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972년 9월 10일. 네, 이건 2093페이지네요. 그 짚어 있는 저 전순병으로는 이걸 사실 오늘 아침 훈독회 때 우리가 봉독한 저 부분인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아버님께서 나이지리아 가셨을 때 그리고 이대왕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나이지리아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때인가? 나이지리아였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예. 예, 그때 나이지리아 대통령 그저 만나러 갔었죠. 그, 이대왕께서 그 호텔에 계시는데 그 스텝이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황성조도 있었고 양창식도 있었고 뭐 그런 아버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대왕이 아마 자기 방에 계셨던가 하여튼 저 스텝이 왔대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뭐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왕께서 뭐 하셔야지. 뭐 이대왕이라는 말을 안 했죠. 형제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방에서 이제 이 물건을 이래서 이쪽으로 놓아라. 이쪽으로 놓아라. 아니다. 여기는 아니고 저쪽이다. 이거 아니고 저쪽에 놓으라. 뭐 그렇게 계속 지시하는데 예? 왜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왜 부모가 미친 노름을 하느냐? 효자 가운데서 최고의 효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효자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대왕께서 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이걸 저기다 놓으라. 알겠습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거 여기 아니고 이쪽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저쪽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완전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기분이 또 진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건 72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72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여튼 이건 아버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좀 망년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대왕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알아채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이제 그 시험을 패스하신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예. 2000 아마 8년쯤인가 현진 씨가 저는 임자를 안 붙입니다. 현진 씨가 현진 씨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그 밑에 있는 현진 씨의 간부들이죠. 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메시아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망령 되면은 치매 걸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에 나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더 이상 섭리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그분을 이 지구상에서 빼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그거 듣고 실망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지. 음. 왜냐면 그 나는 그때 워싱턴 타임스 건물 안에 그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도 바로 건너에 그 또 다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UPF의 워싱턴 지부였어요. 예. 근데 지부 속에 하나, 둘, 셋, 네, 한 네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네 명이 몽땅 다 이제 현신시 쪽으로 갔어요. 예. 그때 나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고 나도 끌고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간다고 생각했지. 간다고 뭐 간다고 생각했는지 음. 모르지만 하여튼 저 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저 나한테 저 시험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치매 걸렸다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메시아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 예. 메시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72년도에 음. 벌써 이 아버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옷 다 벗고 막 그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나 믿을 쫓아올 거냐 그런 말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 따라가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못 따라가죠. 이상해서. 예. 예.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 보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렇죠. 메시아가 뭔지를 몰라. 네, 그리고 왜냐면은 내가 항상 뭐 항상 아니지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일군이 일군이 안 들어왔어요. 응? 일군. 일군이 안 들어왔어? 예. 예를 들어서 야구 시합에서 음, 야구 시합에서 말한다면은 1군은 아예 야구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음, 2군이 야구장에 나갔어요. 음. 다 좋은데 다 좋아요. 2군이라도 야구장에 나갔으니까 나갔지만 뭐, 좋은데 그 2군은 역시 그때 가보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나 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부모라고 해도 음, 어? 메시아를 알아야 참부모를 아는 거예요. 음, 근데 참부모를 그냥 자기들의 부모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음. 그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고 더 많이 붙였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뭐좀 이런 말 듣고 좀 선배들 가운데 기분 아프실지 모르지만은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예. 원래 준비됐던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으면은 오늘날 이런 우리 그저 통일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없고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메시아가 그저 뭐 치매 걸렸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도 절대 안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글을 오늘 저 아버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요. 제가 솔직히 느꼈던 점입니다. 예. 자, 자 내년 2024년은 그 사실 그저 신년이면은 우리가 다 희망찬 신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운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무 기대를 거지 마세요. 굉장히 하나님 섭리에서는 어려운 그 근데 일들이 맨날 어려웠지. 지금까지 쉬운 때 있었나?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계속 한번 어려워지죠. 갈수록 어렵지. 예. 특히 이제 그 10년 전에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대왕께서 그 내년 40개 트럼프 대회를 순회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그것을 이제 뭐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7월에 있습니다. 7월에 있고 거기서 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당연히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뭐 당연히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표부 대표가 조금 뭐 올라간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는 뭐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럼 잘 된 거잖아요. 라는 의견이 지금 평론가 중에서는 또 대세입니다. 인물을 못 뽑았잖아요. 예. 음. 그러면은 이제 이대왕께서 말씀하시는 빅 마이크 그러니까 오바마의 그 부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어떠냐? 뭐 선거 운동을 했어야지. 그렇지 예, 안 하고도 예, 인지 예. 왜냐면은 그 바이든이 이제 예비 선거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 선거에서 전당대회 민주당은 8월입니다. 전당대회 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예비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압도적인 다수를 바이든이 받을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 뭐 로버트 케네디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있지만은 뭐 90% 이상 그 바이든이 받을 거예요. 뭐 90% 미만이면은 좀 큰 문제죠. 90%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예비 선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비 선거를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고 그 자리에서 빅 마이크가 나서요. 그건 이제 오히려 민주당의 그 당원들로부터 크게 큰 반발이 있을 거예요. 점수 깎이는 일이죠. 네, 그렇죠.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뽑은 사람을 왜 안 시키냐? 우리가 바이든을 뽑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이제 갈아치우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미국의 정치 평론가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뭘 알아요? 암살시키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런데 설마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케네디 때는 CIA가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뭐 남자 화장실에 아니 여자 화장실에 남자도 들어간다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고 전락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나라의 쿠데타도 제대로 못해요. 예? 몇 년 전에 두고 보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지금 마두로 독재자가 베네수엘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자꾸 거래를 하고, 그리고 쿠바하고 자꾸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선거를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지금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어떤 보수주의 후보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정당한 베네수엘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거 미국이 말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맥혀 들어가. 안 막혀 들어가. 이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쪽 세단 말이지 그쪽. 옛날 같으면은 CIA가 갈아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이제. 베네수엘 같은 나라도 제대로 된 쿠데타를 못해. CIA가. 그건 트럼프 때였지. 아무튼 그러니까 CIA가 바이든 죽이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들킬까 봐. 평론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오바마가 걱정하고 있다. 네,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겠지. 예, 바이든이 질까 봐, 패배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대왕께서 가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보수 그 평론가가 이런 분석을 내고 있어요. 결국은 the 2024 election will come down to this one state. 지금 이제 택팀이 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2024년 선거는 이 한 주에 결국은 좌우된다. 이 한 주가 어디냐? 이 지도를 이 한 주 이 보시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펜실베니아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라는 게 이 한 주가 좌우한다는 것이 결국 그 펜실베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파이크 카운티죠. 여기 천일궁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웨인 카운티고, 그리고 이제 뉴파운드랜드 거기 있고, 스크랜턴이 여기 있죠. 스크랜턴이 여기 있죠. 예. 그러면은 바이든은 스크랜턴이 자기 홈타운이다, 자기 그 고향이다 이렇게 거기서 태어났다면서. 뭐 태어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스크랜턴은 10살 때까지 살았었어요. 10살 때까지. 그 다음에 델러웨어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스크랜턴 사람이다. 왜냐면은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파란 것은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일단 공식적인 결과에서는 Trump will be on the ballot. 그 결과에서는 바이든이 이긴 것이고 그리고 빨간 것은 트럼프가 이긴 것이고 예, 그래요. 그리고 짙은 빨간 것은 트럼프가 큰 차이로 이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옅은 것은 좀 좁은 차이로 이긴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펜실베니아가 이 선거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 분석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 이긴다고 치고 트럼프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미국의 일렉토럴 칼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단이 있어요. 선거인 단. 538명이 있는데 그 중에 270명을 잡아야 돼. 그래야 과반수죠. 근데 펜실베니아를 이긴다면은 트럼프가 286을 무난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270을 16표처럼 넘는 거죠. 여기 뉴멕시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하얀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색이죠.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이겨야 된다. 이것이 보수 이건 평론가의 유튜브에 나오는 보수 평론가의 분석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워싱턴 이건 뭐 완전히 여기 콜로라도 최근 문제가 있었던 콜로라도 이것도 뭐 당연히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하고 있고 뉴멕시코도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그랬고 하와이는 바이든, 알래스카는 트럼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만 Pennsylvania, 그러니까 that used to be 예측하는 거죠. 네, 네, 이걸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예. 내가 공유 안 해서 그렇구나. 아니, 아예 안 나와요. 트위치가. 트위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나중에 나오겠죠. 예, 뭐 전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one state. This used to be called the 예, 아까 그러면은 이걸 펜실베니아 지도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오고 있죠. 나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랑께서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주로 펜실베니아에 있으면서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은 이랑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은 펜실베니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테네시는 이거 보니까 트럼프잖아요 원래. 트럼프죠 원래. 예. 테네시는 공화당이 트럼프예요. 옛날부터. 여기 이 지도를 보니까 그렇죠. 테네시도 그렇고 켄터키도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 텍사스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여기가 테네시고 테네시. 근데 문제는 펜실베니아는 그 선거인단에서 19명이 있어요. 선거인단에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공화당이 여기서 이기면은 19표를 받는 거예요. 테네시는 11표밖에 없고 켄터키는 8표밖에 없으니까 별로 이런 것보다도 이 큰 것을 이겨야지. 예. 바이든은 뉴욕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를 따진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주가 훨씬 많은데 여기 인구가 많은 곳을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54죠? 굉장한 거예요. 뉴욕도 이제 28?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주를 이겨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삼선? 아무튼 삼선, 이선이 아니고 지난번에 원래 이긴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11월에 이기고 선거인단은 12월에 모이고 12월에 투표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1월 초에 그것을 이제 상원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표가 문제. 개표가 문제죠. 이게 한국은 수개표로 이제 한다고. 그 11월에 개표가 문제죠. 11월에 개표가. 그래가지고 1월 말에 또 문안이 그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만만세죠. 그런데 민주당은 진짜 모든 힘을 써서 이걸 막을 거예요.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바이든이 진짜 이대로 갈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스러운데 뭐 민주당이 어떤 수를 쓰지 않을까 본인이 그만둘 마음은 없는 거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겸손하게 이제 그만한다. 아유, 겸손이라는 건 그 사람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돈도 있겠다. 뭐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응. 돈이 계속 들어와야지. 아니 그 지금 있는 거 하고 또 이게 더 적을 텐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 응?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 이런 것이 끊기면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텐데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어도.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형제가 또 세금 탈세 걸렸다. 아이고. 그리고 또 아들이 또 탈세 걸렸다. 범죄 집단이네. 그 범죄 집단 맞아요. 네, 맞아요. 범죄 집단. 아무튼 이제 그렇게만 하다가 시간이 됐네요. 음. 아무튼 내년은 이제 그런 큰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대왕께서 우리를 동원하실 것이니까 그때 동원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올해 마지막에 한국어 킹스포드 뉴스 아워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내년이 아니고 그냥 신년인데 이제 신정이니까 우리가 안 한다 신년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신년에 뵙겠습니다. 양력 1월에 뵙겠습니다. 양년 1월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